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곳곳에 짙은 안개로 시야가 좁아진 구간들이 많습니다. 오전까지는 차량 운행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오늘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청량한 가을 하늘을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12에서 13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전히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면역력 관리 잘해주시고요.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서 가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 갖고요.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영철 교수와 함께 행복한 삶을 위한 방법을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 리포터 코너에서 살펴봅니다.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늘고 있는데요.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죠. 10월 17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횡성구는 어제 둔내면 삽교 1, 2 마을회관 일원에서 미래형 모빌리티 서비스 시승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들은 도로 1.5km 구간에서 자율주행 차량과 공유 차량 등을 시승했습니다. 미래형 모빌리티 서비스는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의 핵심 분야로 열악한 농촌 지역의 대중교통 체계를 보완해 자율주행 차량과 수요 응답형 버스 등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강원도 고용률은 65.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87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천 명 증가했습니다. 부문별로는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등에서 증가했지만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등에서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강원도의 실업자 수는 10,000명, 실업률은 1.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영월군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위기 가구에 전화를 자동으로 걸어 복지 수요 관련 초기 상담을 하는 사업을 시범 운영합니다. 그동안은 복지 담당 공무원이 위기 의심 가구에 일일이 전화해야만 했는데요. 현재 영월에서는 주민 80여 명이 인공지능 초기 상담을 받고 있는데 다음 달에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살펴볼 소식이 원주시 문마급 구도심의 빈 점포를 지역예술가의 창작 작업실이자 책방으로 운영하는,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네네. 후용공연예술센터의 예술가 책방 프로젝트가 진행된다고요? 예, 이런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보통 홍대 앞거리에 가면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네. 마침 우리 원주 문막에서도 굉장히 뜻깊은 행사가 준비돼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 2024 문막 아트 라이브러리 이강산 작가의 수상한 책방. 정말 제목부터 수상한데요. 14일에 시작을 해서 오늘 27일까지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네. 후용 공연예술센터에서 주최를 했고요. 그 문마급의 빈 점포에 옛날 삼덕 세탁소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삼덕 세탁소가 후용 공연센터의 그 연극 배우들이
각종 이렇게 소품들 같은 경우에 세탁하던 곳이었대요. 근데 마침 이제 문을 닫아서 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수상한 책방이라고 하는 그런 독특한 그 문화예술 아트 행사를 열게 됐고요. 단순히 책만 하는 것은 아니고 네. 이 공간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을 만나고자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원래도 이제 공연 의상들을 주로 세탁을 해주시던 네네. 뭐 이제 공연 예술 쪽과 관련이 있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었네요. 예, 그렇죠. 세탁소였으니까요. 후용공연예술센터 자체가 이 문마급의 인구가 줄고 지방소멸 위기가 있는 곳에서 예술가들이 와서 이것을 문화를 통해서 지역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구도심의 빈 상가를 통해서 이런 그 공연 행사 또 재미있는 예술 행사들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네, 공간 자체부터가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마련될 예정인가요? 일단 제목이 수상한 책방이니까 책방입니다. 네. 이강산 작가가 이번에는 이 책방의 주인 노릇을 한다는데요. 네. 이강산 작가는 나무와 한지를 재료로 해서 다양한 예술 작품을 만드시는 훌륭한 아티스트이고요. 단순히 이제 책만 이 자리에서 소개하고 파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사진 행사, 강연, 낭독 공연, 또 목각 공방 같은 것도 하고 심지어 요가 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해서 우리 지역 인근에 또는 후용공연예술센터에 다양한 재능을 가진 아티스트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들을 만나고 이곳에 오셔서 프로그램도 참여하시고 또 예술가들이 추천하는 좋은 책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고요. 네. 그 초청 예술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라고 합니다. 후용공연예술센터 블로그나 페이스북에서 보시면 자세히 행사 시간이 안내가 되어 있고요. 네. 전화로 프로그램 전까지 예약하면 된다고 하는데 전화번호 알려드리자면 033-732-0827번입니다. 그 서점이 없는 문마급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뜻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네. 문마급에 서점이 없다라고 해요.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사실 주변에 가까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그쵸. 사람들을 책을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나운서님 잘 모르시겠지만은 원주가 나름 또 작은 책방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예. 여기 산속에도 터드골 카페라는 북카페가 있는데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깊은 산골 안에 서점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그곳의 공간을 또 즐기고 책을 보고 또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 온다라고 하는 걸 보면 우리 문마급에도 서점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노벨문학상 작가가 나온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전 세계에서 자칭 시인이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시를 쓰는 그래요? 분들도 많고요. 네. 그래서 문학적 감수성이 탁월한 그런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분들이고 또 원주 시민분들인데 이런 책과 멀어지는 시대라고 해서 외면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책과 가까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면 우리 원주의 인문 수준이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요즘 진짜 어딜 가나 이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으로 뜨겁습니다. 한강 작가의 책이 엿새 만에 100만 부가 넘게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한 기록인데 예. 네, 그만큼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원주는 더더군다나 박경린 선생님 행사도 곧 맞아요. 있게 되는데 이 네. 문학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또 명성을 높일 네. 수 있는 도시인데요. 이런 기회들이 자라나는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세계적인 문학가로서의 꿈을 키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저는 원래부터도 작은 책방을 대형 서점보다 좀 선호해서 네. 알려주신 데 꼭 가보도록 하고요. 네. 또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뭐 꼭 책 읽는 거 이외에도 뭐 사진, 낭독 공연, 목각, 요가 이런 다양한 장르를 좀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인 만큼 많은 시민분들의 관심이 이어지면 좋겠네요. 네. 후용공연예술센터에서의 예술가 책방 프로젝트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은 고용노동부가 최근 태백 삼척시가 신청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대해서 부결로 통보했다고요? 예, 이것은 강원도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오늘 네.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실 그 강원도 태백 삼척시는 이제 곧 폐광 지역, 기존에도 많은 탄광들이 폐광했지만 맞아요. 그나마 남아있는 탄광들도 이제 곧 폐광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을 했었는데 네. 그 직전 1년간 구직 신청이 20% 이상 증가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 이상 감소하고 그다음에 직전 1년간 고용보험 사업장이 전년 대비 5% 이상 줄어든 경우에만 지정 요건을 그 충족한다라고 하는데 이 지정 요건 중에 일부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사실 안타깝긴 합니다. 네. 지정 요건들을 100% 맞출 수 있는 지역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쵸. 그런데 그 태백이나 삼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쇠락해 왔기 때문에 직전 1년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쇠락된 그런 지역의 현황들이 좀 평가받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태백 삼척. 저도 아버지 고향이 삼척이라서 관심이 많은데 예, 폐광에 따른 지역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련의 과정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지난 그 5월에 고용노동부에 이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을 했는데요. 네. 대략 한 330억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폐광이 되면 일을 잃어버린 실직자분들에게 새롭게 다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이라든가 그동안에 어쨌든 그 생활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완충 일종의 조금 이렇게 우리가 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됐다는 것도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이 폐광 지역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급한 상황이어서 잘못하면 지역이 완전히 소멸될 위기도 있습니다. 그 태백 장성광업소가 작년에 개광 87년 만에 7월에 문을 닫았는데요. 삼척 도계광업소도 내년 6월에 이제 폐광을 앞두고 있고 사실 아무 대안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강원도가 실시한 연구 용역을 보면 대략 그 이쪽 지역에 태백시의 피해 규모는 3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이다. 그다음에 도계광업소 폐광 시에 삼척시의 피해는 무려 5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만 보더라도요. 태백이 벌써 한 900명 가까이 실직, 그다음에 삼척 같은 경우에는 1,700명 정도의 실직이 발생하는데 인구를 생각한다라면 또 가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3인 가족만 따져도 900명이면 한 2,700명 이상이 경제적 공경에 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삼척 같은 경우는 무려 5천여 명의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강원도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었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강원도가 플랜은 아주 좋았습니다. 이번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받게 되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체산업 육성 등을 통해서 중앙부처로 통해서 한 1조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1조 정도 규모의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면 해당 지역에 새로운 산업 인프라들을 구축을 하고 지역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또 고용도 상당히 많이 창출할 수 있겠죠. 어쨌든 고용위기 지역이 선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그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까지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 돼서요. 강원도가 이제 응급하게 대안들을 좀 내세운 것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청정 메탄올 클러스터 지하 연구시설을 조성하겠다라든가 삼척에 그 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중입자 가속기 기반 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들을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이 이제 대안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우려들이 있습니다. 아나운서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런 산업들은 굉장히 전문 인력들 중심의 아주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폐광 지역에 탄광 노동자들이 전직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산업이 빨리 유치돼서 지역의 건설 경기에도 약간의 도움이 되고 새로운 산업 인프라가 생기는 건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폐광 지역의 그 탄광 노동자들이나 그 가족들의 안정된 직업 전환 이런 부분을 대응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예리하신 지적 같은데 원래 지역에서 해오던 것들이 있는데 말이죠. 그럼 실업자들이 뭐 재기를 할 수 있게 해주려면 좀 어느 정도 그래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재개해줘야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전문 인력도 문제지만 이런 후속
대책들이 실제로 실행되기까지는 시간도 상당히 걸릴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제일 걱정입니다. 일단 고용위기 지역 지정이 됐으면 330억은 그 걸리는 시간 동안에 완충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건데 네. 조금 더 전방위적으로 해서 고용노동부를 설득했어야 되지 않는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의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직전 1년의 기준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정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마음이고요. 예. 한편으로 이번에 강원도가 큰 경험을 했고 당장 눈앞에 큰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강원도에 이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대응팀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집권 여당이 있기는 하지만 국회는 또 야당이 다수당입니다. 예. 그래서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받으려고 하면 집권 여당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국회에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도 적극적인 협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진행됐던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비판적으로 성찰을 하고 새롭게 이 위기 지역 대응을 위해서는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대응 TF를 만들고 그래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아주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대안들을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야 모두가 좀 합심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서 2024 정신건강 힐링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는데요.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영철 교수와 함께 행복한 삶을 위한 방법을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소혜 리포터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0월에는 기념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국군의 날을 시작으로 개천절, 한글날, 임산부의 날 등 정말 다양한데 이 정신건강의 날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날의 의미와 함께 좀 횡성군 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토크 콘서트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아마 한국에선 정신건강의 날을 4월 4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196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4월 4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제정해 기념해 왔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2017년에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세계 정신건강의 날인 10월 10일로 정신건강의 날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 세계 정신건강의 날인 10월 10일은 1992년 세계보건기구와 세계정신건강연맹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제정한 날인데요. 네. 횡성군 정신복지센터에서는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횡성 군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소통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정신건강 힐링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번 정신건강 힐링 토크 콘서트는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영철 교수님께서 행복의 제1조건 관계를 주제로 강연해 주실 예정인데요. 먼저 주제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상은 사회복지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모두가 행복을 기원하지만 정작 행복을 찾거나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쉽고 재밌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행복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신영철 교수님이 강연해 주실 행복의 제1조건 관계는 타인과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관계를 3가지로 분류하여 강연해 주실 예정입니다. 행복한 삶을 목표로 하여 자존감, 대화 방법 등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이어서 남녀노소 나이 불문 모두가 공감하며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양한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지 저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정신건강 힐링 콘서트 참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우선 정신건강 힐링 토크 콘서트는 다가오는 10월 25일 금요일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횡성군 청소년 수련관 3층 대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네. 오는 10월 21일까지 사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의 날 행사라고 치시면 보도자료에 홍보 포스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홍보물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셔도 되고요. 센터 번호 033-345-9901로 전화 주셔도 신청 가능합니다. 네, 10월 21일까지 사전 접수를 받고 있군요. 이번 행사 외에도 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군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네, 요즘 외로움, 낮은 자존감, 사별 등 다양한 이유로 우울증이 가장 많이 의뢰되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횡성은 고령화 지역으로 우울증을 겪는 독거 어르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에 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60세 이상 등록 회원을 대상으로 우울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10월에 이어서 11월 22일 금요일에는 자녀들 양육으로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올바른 양육을 위한 부모 교육이라는 주제로 오동훈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를 모시고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은 11월 중에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상은 사회복지사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인생이 항상 꽃길만 펼쳐져 있으면 좋겠지만 인생은 야속하게도 실패와 후회, 타인과의 갈등, 사건과 사고, 상실과 이별과 같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위기가 항상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주저앉아 울어도 되지만 오랜 시간 주저앉아 울고만 있다면 마음의 병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마음 근육을 키워 내 자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 근육을 키우는 방법 중 하나는 지역에서 하는 정신건강 강연에 참여하여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횡성에서 진행하는 정신건강 힐링 토크 콘서트는 10월 25일 금요일에 4시에서 6시 횡성군 청소년 수련관 3층 대강당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신영철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신건강 힐링 토크 콘서트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이에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이강아 주무관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죠.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우울이나 불안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네, 소득 기준이나 나이 상관없이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뢰서가 있으면 받을 수 있는데요. 이용자로 선정되면 1대1 대면 심리 상담을 총 8회 받을 수 있는 심리 상담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강원도를 비롯해서 원주시에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2023년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지역사회 건강 통계를 살펴보면 강원도 전체 스트레스 인지율은 24.3%, 우울감 경험률은 9%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 수치와 비교했을 때는 큰 차이는 없는데요. 원주시는 스트레스 인지율이 27.4%, 우울감 경험률이 11.8%로 강원도 전체 대비 2에서 3%포인트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모두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결코 낮지 않은 수치인데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네, 지원 대상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에서 그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의뢰된 분들, 그리고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분들, 그리고 자립준비 청년, 보호종료 아동입니다.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 조현병과 같은 중증 정신질환이나 급박한 자살 위기에 있는 분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고요. 다른 심리지원 서비스 사업을 받고 계신 분들도 제외됩니다. 현재 다른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고 계시다면 해당 서비스 종료 후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최대 64만 원의 바우처 제공 서비스를 받게 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신청 기간을 포함해서 방법과 필요한 서류도 알려주실까요? 네,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뢰서가 필요한데요.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위클래스나 위센터에서 의뢰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설 심리상담센터에서 발급된 의뢰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분들은 별도의 의뢰서 없이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네. 네, 그리고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자립준비 청년이나 보호연장 아동은 보호 종료 확인서나 시설재원 증명서 또는 가정위탁 보호 확인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말씀드린 서류를 가지고 거주시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19세 이상 성인일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하시게 되면 이용자 선정 시까지는 일주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용자 선정이 된 다음 날부터 120일까지 바우처 이용이 가능합니다. 유형별 비용이 다른 것 같은데 본인 부담금은 어느 정도 내야 되나요? 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심리상담을 제공해 주시는 제공 인력의 자격 기준에 따라서 1급 유형과 2급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네. 신청하실 때 원하시는 유형을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1급 유형의 경우 해당 서비스 비용은 8만 원, 2급은 7만 원입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없거나 최대 30%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준비 청년이나 보호연장 아동, 법정 한부모 가족은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아무래도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사업이겠죠. 모쪼록 그 기대에 맞는 효과가 나타나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이강아 주무관이었습니다. 10월 17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뵙죠. 이은주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